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산균을 제가 트래그셀 조절 T세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처방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장이 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새는 장 증후군,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했었어요. 장누수 증후군. 그래서 장에서 뭔가 물이 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이 샌다는 개념보다 뭔가가 새는 거죠, 장에서.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정확한 이름은 새는 장 증후군이고, 원래 그 이름은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리키가 이렇게 어딘가 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뭐가 흘러는. 이게 아토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체외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식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입니다. 쭉 연결이 되시죠? 거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외부하고 연결된 통로의 체외 조직인데 그 체외 조직은 이런 피부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냐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입을 버리시면 입 안에 벌거쳐. 그걸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점막 조직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막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균 감염이 피부를 뚫고, 피부를 뚫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어서 피부 조직이 손상됐을 때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세균이나 이런 항원들의 이 감염은요, 통로가 점막을 통해서 입이나 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점막을 통해서 그래서 감기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는 게 이 점막을 통해서 균이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막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군대 얘기를 지금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차 방어선입니다. 자, 1차 방어선에서 잘 지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1차 방어선에 면역세포가 살지는 않더라고요. 자, 1차 방어선에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에 유산균들,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고 있냐? 성인 한 사람당 정확하진 않지만 100조에서 1000조 마리만큼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0조라고 하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죠? 70억 정도 되나요? 100조입니다.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개수가 한 사람 제 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긁어가지고 그람수를 쟀더니 몇 킬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무게가 느껴지는 미생물,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점막 조직, 체외 조직의 1차 방어를 책임지고 있어서 제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선 면역세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1차 방어선에서 한번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접전이 이루어지다가 그 접전이 깨지고 나면 면역세포 올라오고요. 면역세포하고도 또 싸우다 치면 항생제 넘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파이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막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는장이라는 건 체외 조직, 그러니까 장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난 나머지 찌꺼기들이 다 모여서 배출되는 곳이잖아요. 집으로 말하면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조의 통로가 집 안에 변기에서 이렇게 대변 소변을 놓으면 그걸 정화조로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이 통로에서 균열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집 안에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어쩌면 습기가 고물고물 올라오면서 대장균 덩어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냄새와 그런 세균들과 함께 각종 외부에서 벌레들이며 뭐면 많이 올 거예요. 자, 집안이 난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장은 타잇 정션이라고 하죠. 아주 조그밀한 이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꽉 묶여져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게 풀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풀려져 있냐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들,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는 몇 개월 정도는요, 이렇게 좀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문이 만약에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그 타입정신이 벌려졌다고 생각하면 안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이 오물이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 조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내 사는 면역세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침입자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세균이 집단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이 조절 T세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면서 온 전신에 퍼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에 이 이론이 몇 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에 지금 밝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의 설로, 하나의 주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지금 50년이 가까이 다 지난 이 시점까지 아토피나 이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정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새는장 증후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 논문을 많이 제출하게 했던 게 이 미생물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제 실험이 끝난 시점에서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이 미생물 실험이 됐는데 지금 2012년도인가 이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게 모습이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원본은 HMP라고 이니셜이 HMP,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국가 지원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됐던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있는 비만세균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비만세균은 건강한 장에서 건강한 장세포를 꺼내다가 날씬한 사람의 장 점막을 긁어서 미생물을 긁어서 뚱뚱한 사람한테 비만인 사람한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만인 사람이 날씬해지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획기적이죠. 내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날씬하고 비만이고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면역균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게, 그래서 미생물은 점점점 계속 밝혀질 것이며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트레그셀, 조절 T세포를 교정할 수 있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면역균주들을 발표해내는 게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미생물 공부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빠뜨린 거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미생물 중에서 그 미생물 유산균이 장내에 많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집약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코입니다. 그리고 입이에요. 가장 그 장소가 넓어서 장에 많이 살고 있지만 집약적으로 살고 있는 건 코와 입안입니다. 코와 입안에 많이 살고 있어서, 코와 입안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과 1차 방어선에서 접전을 붙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유산균 얘기는 점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또 다른 질환과 연결시켜서 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